사람이 사라지는데 말입니다. 칼도 몽둥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장난처럼 딱 한 번 어떤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요. 사람이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대개 에이, 또 귀신 타령이네 하실 거예요. 나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요, 귀신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그런 금기를 만들었고, 왜 그걸 끝까지 숨겼는지, 그게 더 서늘한 이야기거든요. 때는 조선 후기쯤이라 치지요. 경상도 어느 고을에 5일장이 크게 서는 날이었습니다. 장날 아침은 냄새부터 다릅니다. 돼지머리 삶는 솥에서 김이 뭉게뭉게 올라오고 국밥집에서는 기름 냄새랑 후추 냄새가 한데 섞여서 골목을 꽉 채웁니다. 엿장수는 엿을 길게 늘여서 엿, 엿하고 외치고 생선전 파는 데서는 기름이 지글지글 튀면서 고등어 비린내가 은근히 올라오지요. 그 틈 사이로 짐꾼들이 지게를 삐걱삐걱 메고 다니고 아이들은 호떡 같은 걸 손에 쥐고 입가에 설탕을 묻힌 채 뛰어다닙니다. 그 장터에 만드기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장돌뱅이 비슷하게 여기저기 떠돌며 물건 떼다 팔아먹는 사람인데 말끝이 늘 비웃음이었어요. 미신 같은 거 믿는 사람은 손해본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지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가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서 누가 봐도 겁 없는 척 하는 사람입니다. 만드기는 그날도 장터를 쭉 훑다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김이 얼굴을 확 감싸요. 땀에 젖은 옷이 순간 푸근해지는 그 느낌 있지요. 그는 자리에 털썩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고 뜨끈한 국밥에 밥을 말아 한 숟갈 크게 떠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혀를 살짝 데우고 내려가면서 속이 확 풀리는데 그때 옆자리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 넘어가면 이름 부르지 마라. 특히 그 이름 그거 부르면 안 된다. 만드기는 그 말이 우스워서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사람 부르는데 이름 안 부르면 뭘로 부릅니까? 야, 거기 이렇게만 부르나? 그러자 국밥집 주모가 국자를 들고 있다가 딱 멈춥니다. 주모는 손등에 김이 맺힐 정도로 뜨거운 솥 앞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그때만큼은 얼굴빛이 확 죽더라고요. 그런 표정 있지요. 딱히 무서운 걸 봤다기보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걸 다시 떠올릴 때 나오는 그 표정. 주모가 만드기를 한 번 위아래로 훑고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합니다. 만드가, 네 오늘 장 봤으면 해 지기 전에 나가라. 만드기가 왜요? 하고 묻지요. 주모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거의 숨소리처럼 말합니다. 옥분이 그 이름은 부르지 마라. 만드기는 어이가 없어 웃었지요. 옥분, 이름이 뭐 어때서요? 옥분이면 옥분이지. 주모가 손사래를 치며 그만해라 하는데 만드기는 이미 술 기운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싶은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장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낮엔 떠들썩하던 장터가 저녁이 되면 소리가 좀 가라앉아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장꾼들도 서둘러 짐을 싸면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사람들 부르는 방식입니다. 만드가, 길삼아, 이렇게 또렷하게 부르던 걸 야, 거기 하고 뭉개서 부릅니다. 이상하지요. 마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싫어하는 것처럼요. 그때 여관 쪽 골목에서
누가 장난치듯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옥분아, 옥분아, 어디 갔노?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국밥집이 확 조용해집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멎고 막걸리 잔을 내려놓는 소리도 멈추고 잠깐 숨소리만 남아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진짜로 무슨 일을 불러오는지 다들 알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만드기는 그 분위기가 우스꽝스럽고 과장돼 보여서 속으로 이 양반들 참 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없는데도 문풍지가 살살 흔들립니다. 종이 문풍지가 아주 얇잖아요. 누가 손끝으로 살짝 긁는 것처럼 바스락바스락 하면서요. 그리고 등 뒤에서 또각 하고 발자국 소리가 한 번 들립니다. 만드기가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등줄기가 서늘해져요. 땀이 식어서 추운 게 아니라 뭔가 차가운 기운이 살 위에 얹힌 느낌.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치 얇은 얼음판이 피부 위에 닿은 것처럼 서늘한 그 느낌. 그때 주모가 아주 낮게 이를 악물고 중얼거립니다. 또 시작이네. 그 장난친 사람은 길삼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장터에서 소금을 팔던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입이 방정이에요.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건 꼭 해보고 남들이 꺼리는 건 꼭 말해보는 그런 사람. 그날도 옥분아를 크게 외치고는 낄낄 웃으며 여관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길삼이는 사라졌습니다. 짐은 그대로, 소금 자루도 그대로, 신발도 그대로인데요. 길삼이만 없어요. 여관방은 안쪽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고 밖에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갔다는 흔적이 없는데 사람이 없어졌지요. 사람들이 여관방을 뒤집습니다. 이불을 걷고 집자리를 들추고 창문틀을 두드려보고 뒷뜰까지 샅샅이 뒤지는데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게요. 사람이 사라지면 뭔가 남잖아요. 발자국이든 떨어진 물건이든 누구랑 다퉜다는 표식이든.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요. 그때부터 장터 사람들 사이에 말이 돕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게 찾아온다. 찾아오면 부른 사람부터 데려간다. 만드기는 그래도 반쯤은 안 믿었습니다. 빚쟁이 피해서 달아났겠지. 어딘가 숨어 있겠지. 세상 일이 늘 무섭지만 사람들은 자기 편한 쪽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 밤부터 만드기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소리였습니다. 여관 복도에서 누가 집신을 질질 끄는 소리. 슥슥. 만드기가 문을 확 열어보면 복도는 캄캄합니다. 기름 등잔이 한쪽에서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벽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문을 닫고 돌아서면 다시 소리가 납니다. 마치 문 열면 멈추고 문 닫으면 다시 걷는 것처럼요. 다음 날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고르고 서 있는데 누가 바로 등 뒤에서 아주 낮게 부릅니다. 만드가. 그 소리가 어찌나 가까운지 숨결이 귀에 닿는 듯한데요. 만드기가 돌아보면 그냥 아낙네가 소쿠리를 들고 뭐요? 하고 쳐다볼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만드기는 괜히 민망해서 기침을 한 번 하고 또 내가 헛것 들었나 싶어 고개를 젓지요. 셋째 날 밤, 그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만드기가 방 안에서 혼자 누웠는데
베개 옆에서 사람 숨소리가 들립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그 숨. 가까운 사람과 같은 방에 있을 때만 들리는 아주 익숙한 호흡 소리 말입니다. 만드기가 벌떡 일어나 등잔을 들어 방을 훑습니다. 노란 불빛이 방구석을 핥듯 지나가는데 방 안엔 만드기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불 위가요. 아주 살짝 꺼져 있습니다. 마치 누가 방금까지 거기 앉아 있다가 만드기가 일어나자 조용히 일어난 것처럼요. 그리고 코끝에 냄새가 납니다. 비 냄새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닌데 막 지은 쌀가루처럼 고소하면서도 눅진한 떡가루 냄새가 은근하게 남아 있어요. 만드기는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밥집 주모를 다시 찾아갑니다. 주모는 만드기를 안으로 들이고 문을 걸어 잠그더니 촛불을 켜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옥분이는 원래 장터에서 떡 팔던 처자였대. 손이 야무지고 말도 곱고 웃을 때 보조개가 콕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지. 주모는 옥분이를 말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합니다. 하얀 무명저고리에 옅은 분홍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따 올리고 손목에는 떡가루가 하얗게 묻어있는 모습. 그런 처자가 어느 장날 밤 집으로 돌아가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터 뒤 개울가에서 싸늘한 채로 발견됐지요. 사람들이 관아에 고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 손이 탄 일인데도 사건은 이상하게 흐지부지 됩니다. 짐승이 물었을 수도 있다. 밤길에 넘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 말만 남기고 끝이 나버렸지요. 그때부터 장터 사람들은 이건 파고들면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을 닫은 만큼 억울함은 쌓이지요.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요. 원통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스며들든지 밤으로 남든지 누군가를 따라다니든지 결국은 터져 나옵니다. 주모는 말합니다. 그 뒤로 말이 돌았대. 옥분이는 억울해서 밤마다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를 따라간다. 나 불렀나 싶어 와서 부른 사람부터 데려간다. 만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지요. 근데 왜 하필 부른 사람부터요? 주모가 한숨을 길게 쉬고 말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나? 자기 죽음을 장난으로 만드는 거다. 자기 이름을 웃으면서 부르는 거, 그게 제일 얄밉고 원통한 기라. 만드기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 한구석에서 오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 오히려 더 괜한 고집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장터길은 질척질척해져서 집신 밑에 지늘기 찍찍 달라붙고 도롱이를 뒤집었어도 목덜미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만드기는 기분이 꿀꿀해져서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옥분 이야기를 하며 수군댑니다. 길쌈이도 그 이름 불렀다가 만드기 너도 조심해라.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만드기 오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만 좀 해라. 그리고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맙니다. 옥분이 나 여기 있다. 올 테면 와봐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촛불이 훅 꺼집니다. 술집 안이 한순간에 캄캄해져요. 밖에서는 빗소리만 또각또각 지붕을 때리고 사람들은 숨도 못 쉬고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아주 가까이 여자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낄낄대는 웃음이 아니라 숨을 섞어 낮게 흘리는 웃음. 흐흐.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웃음 말입니다. 만드기는 그 자리에서 튀어나오듯 술집을 나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골목은 캄캄합니다. 기름 등잔 불빛만 젖어서 흔들흔들하고 담벼락은 빗물에 젖어 검게 번들거립니다.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따라옵니다. 만드기가 뛰면 발자국도 뜁니다. 만드기가 멈추면 발자국도 멈춥니다. 마치 누가 장난치듯 따라 하기를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웃긴 장난이 아니라 숨통을 죄는 느낌입니다. 만드기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입니다. 빗물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심장 소리가 귀에서 둥둥 울립니다. 그때 귀 옆에서 젖은 머리카락이 살에 스치는 느낌이 듭니다. 차갑고 축축한 게 목덜미를 쓱 훑고 내려가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가 들립니다. 나 불렀제. 만드기는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냄새가 남습니다. 비 냄새 말고요. 젖은 흙 냄새에 섞인 떡가루 냄새. 고소하면서도 눅진한 그 냄새가 코끝에 딱 걸려요. 그 길로 만드기는 주모에게 달려갑니다. 주모는 만드기를 안으로 들여 문을 걸어 잠그더니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냅니다. 항아리 안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합니다. 주모가 소금을 한 줌 쥐어 문지방에 길게 뿌립니다. 바닥에 하얀 선이 쭉 생기지요. 만드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넘으면 네가 불러낸 게 네 방으로 들어온다. 만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주모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과해라. 장난이 아니었다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 네가 함부로 웃었다고. 만드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손바닥엔 땀에 젖은 소금이 끈적하게 달라붙고 입술은 말라붙고 목구멍은 꽉 막힌 것 같은데도 기어코 말을 뱉지요. 옥분아, 내가 경솔했다. 내가 잘못했다. 장난으로 부른 거 아니다. 미안하다. 그 순간 촛불이 잠깐 길게 늘어지며 흔들립니다. 마치 누가 문지방 앞을 스쳐 지나간 것처럼요. 만드기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모가 마지막으로 아주 무섭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만드가, 사람들이 옥분이 이름을 못 부르는 건 귀신이 무서워서만이 아니대. 만드기가 그럼 뭡니까? 하니까 주모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옥분이 죽음이 왜 그렇게 흐지부지 됐는지 아나. 그때 관아 쪽이랑 얽힌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다들 입을 닫아버렸다. 입을 닫은 만큼 옥분이는 더 억울해졌고. 이 이야기는요, 귀신이 사람을 데려가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편하려고 진실을 묻어버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억울한 죽음 앞에서 침묵한 죄가 밤을 더 깊게 만든 겁니다. 그 뒤로 만드기는 장터에서 사람을 부를 때 꼭 한 번 숨을 고르고 불렀답니다. 함부로 장난처럼 누구 이름도 꺼내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고을 장터에는 이상한 버릇이 남았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 대신 확인하듯이요. 거기 살아있는 사람. 다음 이야기는 말입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문지방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찾아뵙지요.